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두 사람을 가장 많이 언급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이 두 사람이 참 사이좋게도 나란히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사들은 586 운동권 출신들이죠. 80년대 이후에 이 좌파 운동권은 크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집니다. NL 계열 그리고 PD 계열인데, 이 NL 계열은 뭐 민족 해방, PD 계열은 뭐 민중 뭐 이런 뜻이죠. NL 계열은 주로 이 한반도가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다. 그래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주사파로 불러도 크게 뭐 틀릴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 PD 계열은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의 원인을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어떤 계급적 갈등, 계급투쟁,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L처럼 무슨 북한 문제에 대한 이런 관심도 덜했죠. 어쨌든 이 둘 진영에서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도 있고 또 뭉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NL과 PD는 좌파 운동권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양대 실세인 임종석과 조국이 바로 이 운동권의 양대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임종석은 NL계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조국은 PD계열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자,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를 주도한 두 사람이었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던 적폐청산을 사실상 주도했었습니다.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 또는 적폐청산 TF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가장 집중했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대북 정책이었죠. 이 대북 관계 업무에 있어서도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이 거의 주도하는 인물이었죠. 평창 올림픽에서의 뭐 여러 단일 선수단 꾸리는 문제라든가 또 이후에 판문점 회담 준비부터 진행까지 이 임종석 실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주도해 왔습니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와 같은 이 여권의 수권 사업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한몫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죠. 또 초반에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시끄럽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이 실세로 평가받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두 사람 모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는 아주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아주 호기롭게 호통치는 장면들이 참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야당 의원들 무서워할 줄 모르고 아주 막강한 권세 위에 군림했던 이 두 사람이 참 사이좋게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조국 씨는 어제 29일자로 서울대로부터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직위 해제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는 아닙니다. 즉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뭐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서울대 측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국 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자, 조국 씨는 사실 본인에 대한 혐의는 11개지만 가족에 대한 혐의까지 포함하면 30개가 넘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실 서울대 안에서 과거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바로바로 직위 해제를 시켰는데, 그에 비교하면 이 조국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는 사실 늦은 감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서울대의 이런 직위 해제 결정으로 조국 씨는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게 되고, 3개월 동안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직위 해제가 결정된 29일 서울대 학생들은 직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 안에서 조국의 그 교수직 파면을 촉구해 왔던 트루스 포럼 소속의 이 서울대 재학생들은 이 직위 해제 결정이 난 직후인 29일 오후에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을 따로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을 통해서 2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조 전 장관 파면 촉구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훨씬 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지금 피의자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사실 이것은 탄핵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대한 범죄죠.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선거권을 방해함으로써 사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정말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말 이 선거에서의 부정 행위는 아주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까지 불러올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30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약 11시간의 조사 끝에 지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검찰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죠. 작년 11월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울산에서 1년 8개월을 덮어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는데 사실 이런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죠. 네, 검찰은 이 사건을 덮어둔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울산경찰청의 황운하 전 청장 때문이었죠. 네, 경찰의 방해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찰들이 참고인 조사도 불응했고 자료도 제대로 넘기지 않아서 상당히 지체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한 기획 수사가 아니라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가 황운하 전 청장이 떠나고 난 직후부터 울산에 있던 경찰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다 넘겼는데 그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가 나오면서부터 이 사건이 확대가 되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련 혐의자들이 전부 청와대 사람들이죠. 모두 서울에 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덮어둔 사건을 다시 꺼내서 표적 수사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검찰은 이미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포함해서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울산시장 선거는 정말 청와대가 기획해서 이 경찰까지 동원한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첩보를 생산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청 그리고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수사를 지시한 것. 두 번째는 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돕기 위해서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이런 혐의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후보자를 매수한 점, 지금 이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은 어디에 지금 연루되어 있느냐? 네,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경에 임종석 실장이 이 송철호 시장 측과 만나서 출마 요청을 하고 또 공약을 함께 협의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 안에서 유력한 경선 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이 불출마하는 대가로 뭔가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등 이 후보자를 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팀은 당연히 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부정선거를 과연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느냐, 이것을 밝히려고 하겠죠. 그 윗선이 임종석 실장이냐 아니면 더 위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이 조국에 이어서 만약에 임종석까지 이런 중대 혐의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공동 지휘한 두 실세가 정말 나란히 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셈이 되죠. 최고 실세 두 명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았다,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